든든한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로 마무리했습니다. 미 국채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전날의 충격을 일부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의 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초반의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면서 혼조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후반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0.06%, 또 코스닥은 0.24% 하락했습니다. 미증시 채권 시장 조금은 안정되면서 2거래일 연속의 하락폭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감세 법안 등 변동성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와 환율 등 문제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대응법과 브리핑, 더 많은 공략주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실적 위주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들 골라주십니다. 그리고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수익률 챙겨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왔고 또 어떤 수익 가능하게 해주셨는지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조금은 지루한 횡보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대비로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았던 만큼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시장도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새로운 악재가 좀 나왔죠.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강등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도 국내 증시도 조정 구간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느 정도 이 악재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분명히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분명히 현물 쪽에서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상승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종목, 좋은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종목들 당연히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대선을 앞두고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실시간 대응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전략, 종목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시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이번 주 조정이 나왔는데요. 네,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채 금리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 완화되는 분위기는 형성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혼조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엔 지금 순간에서도 단기간에 상승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쪽 추세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다음 주 시장은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 국내 증시의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조정 구간을 보여줬는데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밸류에이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엔 충분히 해소가 돼서 단기 과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땐 다음 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제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예상을 굉장히 크게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줬는데 경제 지표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 주말에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종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종목들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종목을 통해서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계속 추세 확인해 봐야 하지만 또 이번 주 국내 증시 조정 나온 게 단기 과열 해소로 볼 수 있어서 다음 주 시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아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은 시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시황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란톡방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본부장님이 시황 브리핑, 더 많은 공략주들과 대응법들 주십니다.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신용 강등 이슈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황도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시황도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도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 맞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었던 이슈 제가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이슈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날 발표를 하면서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 사실 트럼프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부분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트럼프의 감세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죠. 미국의 문제는 지금 부채가 많은 상황인데 감세안, 돈을 갚아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감세안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이 뉴스는 국채 금리, 그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미국의 증시도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도 연동을 받아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미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에 맞는 투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보수적인 시장을 접근하자라는 이 부분이 사실 주식 매도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보수적인 종목들, 시장이 변동성에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해보셨다면 이번 주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에 맞는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제가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차트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고점 찍고 이번 주는 사실 내내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대비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정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더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하락폭이 좀 더 컸죠.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번 주 매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드렸고 그에 맞는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 제가 신용등급 강등,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종목도 좀 제시를 해드렸죠. 지주사와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크지가 않고 변동성도 크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는 거의 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걸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주사와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저도 매매는 잘 안 하지만 이번 주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CJ 같은 경우엔 올리브영, 비상장 쪽에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CJ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던 시장 속에서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CJ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화요일 날 진입하셨다면 8.32%의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통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구간에는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긴 어렵지만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 부분 제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잘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에 맞는 종목인 CJ가 이러한 좋은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뿐만이 아니고 신세계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는 이러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건 면세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종목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 관련된 특히 삼양식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었죠.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입니다. 면세점에서도 당연히 K식품과 관련된, K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신세계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주사에 대한 경기 방어주 성격과 더해져서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이 더해지다 보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2%의 상승률이 좀 나왔는데 상승률은 좀 작죠. 하지만 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아직 수익 실현을 확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략에 맞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셨다면 이번 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했다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맞는 종목들을 좀 제시해 드릴 텐데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떠한 종목을 제시해 드린지 그리고 그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시장 준비 오늘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번 주 시장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고 이번 주 월요일에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큰 지주사 종목들 제시하셨고 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CJ와 신세계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CJ가 8%, 신세계 4% 수익을 보였는데요. 큰 종목임에도 시장을 분석하시고 또 정확한 시점에 종목 골라주셔서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공략법 노란 톡방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이 하나솔루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나솔루션은 매도해야 한다고 최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해주시고 나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 하나솔루션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하나솔루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하나솔루션을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로라 히든 종목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고 이슈 종목으로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상승 부분 분명히 수익 확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관련돼서 5월 13일 생방송을 통해서 자, 제가 제시해 드리고 나서 76%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단기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를 좀 했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 그러나 그 눌리는 구간에서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제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신규에 대한 진입 신호는 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제시해 드린 매도 의견 제시해 드리고 나서 굉장히 강한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어제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10%가 넘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면서 혹시나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기존에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솔루션과 관련해서 미국의 IRA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추진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사에 좀 나와 있는데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한다라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태양광과 관련된 사실 지난밤 미국에서도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관련되어 있는 악재가 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좀 단기에 강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까지도 제가 미리 알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자리에서 고점 라인 그리고 단기간의 상승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도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는데 방송 보시고 만약에 그 의견에 따라서 매도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확정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좋은 종목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하락 속에서 신규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단기 악재는 있지만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 청정에너지, 태양광과 관련된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 공급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5월 21일 이번 주였죠. 생방송을 통해서 저는 전력과 관련된 부분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발 뉴스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크게 AI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전력 부족이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기사를 제가 갖고 오면서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바로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5월 21일 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5월 21일 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진입하셨다면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완성을 할 수 있었겠죠. 제가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을 제시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성파워텍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엔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눌린 구간이 나왔고 지금 재차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리를 기술적으로 돌파 자리가 나왔다고 자 5월 21일 날 제가 차트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 제가 예상한 대로 차트가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목표가 달성한 부분은 있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추가 진입, 이번 주에 이슈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진입하셨다면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죠. 추가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방송에서만 제시해드렸느냐? 아닙니다.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제시를 해드렸죠. G2파워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충분히 수익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15% 넘는 수익률을 이미 달성을 했지만 제가 G2파워도 지금은 다시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였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G2파워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제가 5월 22일 날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노란톡방에 계셨다면 시청자분들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을 좀 봤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G2파워 말씀드렸는데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9,0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라고 5월 22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어제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9,000원 제가 표시에 이렇게 해드렸죠. 단기에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14%가 넘는 수익률을 단기에 하루 만에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다 분석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2파워 보시면 알겠지만 일봉상으로 아직까지 G2파워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 놓은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 신호를 듣고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을 확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고 자, 이 종목 분명히 눌리는 구간도 나올 겁니다.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재진입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새로운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금요일 날 핵 에너지 확대에 대한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이슈가 있죠.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시장 참여하신 시청자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이슈가 단기에 나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자, 이러한 핵 에너지 확대에 대한 명령. 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원전과 관련된 종목일 거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을 진입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번 주에 제가 먼저 제시해드렸던 보성파워텍과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진입하면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이겠지만 진입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나온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노랑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이슈에 맞춰서 저는 오늘 한신기계를 노란톡방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날짜 보시면 5월 23일 날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0시 10분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신기계 당연히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투자 포인트 설명을 해드렸고 자, 저평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진입 신호를 드리고 나서 거의 10분이 되지 않아서 상승 정적이 나오고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입니다. 자, 이때부터 단기간에 상승 정적이 한 번 나왔고 오후에 상승 정적이 다시 한 번, 상승 정적 두 번이 나왔죠. 상한가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상한가를 시도할 정도로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제시해드린 가격 대비로 오늘만 17%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이슈에 맞춰서 한신기계와 같은 종목들 진입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한 실시간에 맞는 이슈 당연히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거고 이러한 한신기계와 같은 신호도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략에 맞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한신기계와 같은 종목들 꼭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주들 흐름 정말 좋았는데요. 본부장님도 미리 제시하시고 장중 실시간 대응해 주셔서 종목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G2파워는 추가 진입 신호 주시고 15%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요. 또 한신기계도 오늘 장중에 주신 뒤 상승 정적 2번이나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주시는 종목들은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도 노란톡방에서 계속 재진입 신호를 주시면서 대응해주고 계신데요. 추가적인 대응법과 더 많은 공략주들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에서 제시하신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주고 계시고요. 또 노란톡방에서는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종목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주셔서 단기간에 큰 수익 본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노란톡방 수익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최대한 단기간에 걸친 단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에 그러한 종목들 당연히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시해드렸던 아모 그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두둑한 안정적인 종목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1분기의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ESS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단기에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2시간 만에 6%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단기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길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 이렇게 단기에 그리고 눌리더라도 크게 눌리지 않을 종목들을 제가 제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동입니다. 대동 같은 경우엔 이번 주죠. 5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 물론 농기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농기계와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사실 제가 대동을 제시를 해드렸을 때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장중 실시간에 맞는 그러한 흐름에 맞는 종목 대동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을 보면 1거래일 만에 6%가 넘는 수익률로 바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 맞는 종목들 이렇게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엑스게이트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5월 21일 날 제시해드렸고 오전 9시 30분에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양자 보안과 관련된 부분 AI 보안과 관련된 시장에서 굉장히 양자 컴퓨팅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기대가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러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이거래일 만에 8%가 넘는 수익률이 완성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초가가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죠. 그만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미리미리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이번 주 증시 흐름을 봤어도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종목도 5월 21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단순히 저평가에 대한 부분 PER이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 상승에 대한 부분 보시면 상승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거래일 동안 3.5% 시장 대비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장중에 움직임이 좀 적긴 했습니다만
자, 하락 쪽으로 떨어지는 하락 구간에 있는 증시 속에서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또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셨다면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오겠죠. 이러한 시장 전략에 맞는 종목들, 장중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져가고 싶은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음 주 시장에도 좋은 종목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 외에도 노란톡방에서 공략주들 선별해서 제시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좋은 수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머그린텍 2시간 만에 5% 넘게 수익률 가져가고요. 또 대동이 1거래일 만에 6%의 수익 완성했습니다. 또 엑스게이트도 제시하신 지 2거래일 만에 8% 오르면서 오늘 상승 정적이 나왔습니다. 또 JS 코퍼레이션도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는 특히 이번 주에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주셨고요. 또 수익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 재진입 신호 주시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 주신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하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지난 방송에서 제시해주신 생방송 공략주들 어떤 수익 달성하고 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4월에 제시하신 종목들 보면 모두 두 자릿수의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AP위성이 39%, 디어유 22%의 수익 완성했고요. 삼성 E&A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리뷰해 주셨는데요. 12% 수익 가져갑니다. 또 한택도 상승 전에 미리 공개하시고 62%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5월 공략주들도 단기간에 수익 나오고 있는데요. 비올이 10%, 실리콘투 14% 수익 완성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방송에서 공개하신 오로라 종목들 방송뿐 아니라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이런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들, 좋은 수익률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택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희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미리 이러한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어유라든지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에 제시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신규로 진입하는 자리 나올 때마다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5월 같은 경우 5월에도 제시해 드렸던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 지수 자체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좋은 이러한 수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리고 AP위성 같은 경우에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자, 서진 시스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이 이번 주에 좀 나왔는데 투자 포인트로 만들었었던 부분 ESS 쪽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사실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추가적인 사업에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을 통한 실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5월 7일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 목표가 달성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달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분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9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훈풍을 타면서 올해에 1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있죠. 이렇게 실적이 확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목표가는 달성은 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15%에 가까운 수익률이 완성을 했는데요. 자, 제가 제시해드린 24,000원을 찍고 나서 최근에는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때 단순히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저항 라인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매물대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자, 좋은 종목 당연히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하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 사실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잘 안 그러시는 분이 좀 많겠죠. 자,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고 제 종목에 진입을 했는데 매도하는 시점을 잘 모르겠다.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 제가 목표가가 다 왔습니다라고 노란 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가져가신다면 확실히 좋은 수익을 통해서 좋은 고가 가격에서 매도할 수가 있겠죠. 좋은 종목 진입하는 시점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다. 특히나 저에게도 위성통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월 7일 생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 노란 톡방에서 제 진입 신호는 계속해서 좀 드렸습니다. 아마 노란 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제 진입 신호를 보고 진입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AP위성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UAE와 관련돼서 위성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이슈가 개별적인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삼성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부분도 기대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졌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오면서 목표가 거의 40%가 넘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목표가 달성한 이날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거래량과 함께 좋은 양봉 흐름이 나왔지만 조금은 아쉽게도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자, 이 윗꼬리 라인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고 싶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쉽지 않은 거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AP위성 이 부분 먼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체크를 해드렸죠. 오로라 히든 종목이고 오늘 슈팅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대체 거래소에서 정리하셔도 되고 시초가에 정리하라는 신호를 드렸는데 자, 처음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체 거래소에 대한 차트까지 나와서 양봉으로 좀 보이지만 시초가 대비로 음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은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와 있죠. 자,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 이러한 매도 시점 가장 비싼 라인에서 매도하는 시점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사실 쉽게 제공해 드리지 않는데 저는 노란톡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한테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삼성 E&A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사실 재무적인 안정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적합한 종목이다. 거기다가 자, 지금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 있다.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진입해보자라고 제가 이번 주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추가적인 상승 자리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4%가 넘는 수익, 안정적인 상승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 추세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보고서와 함께 52주 신고가, 실리콘2는 제가 제시해드리고 하루 만에 14%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한 수익이 나는 종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에서 올해 종목을 미리 선별하셔서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이미 이후 추가 상승도 보이고 있는데요. 4월에 제시하신 종목들 다시 보겠습니다. AP위성이 39%, 엔터 관련주 디어유가 22% 수익 가져가고요. 또 삼성 E&A도 12%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택도 오르기 전에 제시하시고 62%의 수익 완성을 했고요. 또 5월에 공략주들도 단기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올이 10%, 실리콘2 14% 수익을 완성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수익이 나온 이후에도 언제 들어가야 하고 또 나와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들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 주셔야 될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칩셋 미디어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비메모리, AI 쪽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전장에서 자동차 쪽에서에 대한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1분기에 이미 매출 부분 전년 대비로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AI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은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시면 AI 반도체 IP, 승부수 칩셋 미디어, 미래 성장 엔진 점화 하나라는 기사가 있죠. AI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칩셋 미디어는 AI 쪽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실 반도체 IP를 통해서 자동차 쪽에서는 이미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쪽에서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 AI 쪽에서는 성장성을 더해져서 큰 주가 상승, 큰 실적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 다각화로 현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이쪽에 대한 고객이 다변화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과 AI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상승, 실적에 대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30배 정도인데요. 조금 비싸긴 합니다. 지금 가격이 단순히 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프리미엄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최소한 저는 지금 30%의 프리미엄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업계 평균을 봤을 때 PER이 31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프리미엄 30%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 30% 이상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상승이 좀 나왔다가 하락 후 횡보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에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 상황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새로운 악재만 없다라면 그러면 다음 주에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반도체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자 프리미엄을 가져갈 정도로 좋은 사업 구성을 가져가고 있는 칩셋 미디어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모여있는 61선, 121선만 돌파하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15,53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월요일 날 시초가를 진입하셔도 무관합니다. 목표가는 1차로 18,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진입해 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 칩셋 미디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AI 산업일 텐데요. 이 종목은 자율주행과 또 AI 데이터 센터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의 매수, 목표가, 또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장중 공략법은 노란 톡방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대응법과 더 많은 공략주들 주시고요.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자, 1분기에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종목인데요. 2분기부터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LS증권의 보고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전보다 85%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종목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가져온 오로라 히든 종목 전력 및 산업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나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상승 흐름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원전과 관련된 종목인데 앞서 기사에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전과 관련된 종목 대비로 상승폭이 좀 작고 최근에 하락폭이 좀 깊었던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이유는 원자력과 화력계획 예방 정비 물량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전력의 자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받던 물량의 5%밖에 받지를 못하면서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연속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에 실적 안 좋게 나온 것은 알겠지만 2분기부터 정상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걷어내고 본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적 상승이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원전과 관련된 종목,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조정폭이 깊었다. 당연히 지금 시점에 굉장히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해외 원전과 관련된 정비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 종목은 실제로 진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1분기에 워낙에 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이 부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올해 실적,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저는 꼭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원전주 오늘 상승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은 굉장히 큰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지금 121선 돌파한 자리 그리고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음봉의 거래량만 소화한다면 당연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이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쉽게 좀 거래량, 쉽게 돌파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히든 종목명 궁금하시겠죠? 매수가부터 일단 확인해 보시면 44,0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 날 월요일 날 시초가 진입을 하셔도 되고 중요한 목표가 그리고 종목명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는 종목 제가 두 번째로 가져왔으니까 노란 톡방에서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원전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1분기 어닝 쇼크였으나 이례적 물량 배당으로 인한 것이고 또 2분기에는 해외 원전 정비 모멘텀이 합쳐져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최근 조정으로 진입할 시점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의 매수가, 손절가는 공개하셨고요. 종목명과 목표 가격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추가적인 대응법들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